독일 엘리트 출신인 우즈베키스탄 국가 디지털청 최고기술 책임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전력망이 단 72시간 만에 완전히 복구됐다는 보고서. 놀라운 건 그 뒤에 있던 나라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총탄 한 발 없이 이뤄진 디지털 독립. 블록체인, 위성통신, 오픈소스 기술, 모든 것이 무상. 게다가 단 7일 만에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최대 강국의 손을 뿌리치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한 혼혈 여성 기술자의 결단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바꿔놓았는지 이제부터 그 믿기 어려운 반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간 내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가 디지털청 최고기술 책임자 사미라 유누소바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평생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차가운 논리와 코드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수학과 과학이 전부였고 감정이라는 건 프로그래밍에 방해가 되는 버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년 겨울 제가 사람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기술이라는 게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문제였죠.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 나라가 디지털 침략을 당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한 여자가 진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2024년 12월 15일 오전 7시 30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였는데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타슈켄트의 모든 ATM이 멈춰 서고 병원 시스템이 다운되고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뜰 수 없다고요. 저는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전화를 받을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 동시에 멈춰 선 거예요. 서둘러 옷을 입고 국가 디지털청으로 달려갔어요. 평소에는 30분 걸리는 거리인데 그날은 교통신호등도 먹통이어서 1시간이 넘게 걸렸죠. 거리에는 차들이 뒤엉켜 있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직원들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보통 냉정한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마치 환자의 심전도가 평평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상황실로 들어가서 분석을 시작했어요. 로그 파일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모든 오류가 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바로 3년 전 중국이 무상으로 지원해준 클라우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서버 과부하나 네트워크 장애 정도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서비스가 동시에 종료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마치 계획된 것처럼 멈춰 있었던 거예요. 은행, 병원, 교통, 통신 모든 게 중국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멈춰버린 거죠. 더 무서운 건 백업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중국 측에서 제공한 백업 시스템도 함께 다운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급히 중국 기술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베이징에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평소에는 바로 받던 전화를 그날은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받더군요. 상대방의 답변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시스템 복구를 원한다면 새로운 협약서에 서명하라는 거였어요. 무슨 협약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마치 인질범이 협상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3년 동안 무상 지원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던 거죠. 우리는 3년 동안 올가미에 목을 넣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밤이 되어서야 겨우 긴급 전력으로 일부 시스템을 복구했어요. 하지만 핵심 시스템들은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샜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게 정말 기술적 문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중국 기술진이 타슈켄트에 도착했어요. 보통은 몇 주 전에 미리 연락을 주는데 그날은 갑자기 나타났어요.
마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회의실에서 그들이 가져온 협약서를 받아봤어요. 문서를 한 줄씩 읽어가며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이건 협약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 문서였어요. 첫 번째 조항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중국 서버로 실시간 전송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기록, 심지어 의료기록까지 모든 걸 넘기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조항은 더 가관이었어요. 정부의 주요 결정사항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라는 거였어요. 국가 기밀이나 정책 결정을 미리 알려달라는 뜻이었죠. 이건 완전히 주권 포기 선언이었어요. 세 번째 조항에서는 중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 시스템 접근권을 허용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즉,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중국 기술진에게 물었어요. 이게 협력인지 지배인지를요. 상대방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답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이미 3년 동안 이 시스템에 의존해왔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협약이 아니라 항복 문서였어요. 우리나라를 디지털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선언문이었죠. 소프트웨어로 나라를 점령하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파리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차를 우리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다 듣고 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랬다고. 다만 그때는 탱크와 총으로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로 한다고요. 어머니는 소련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1980년대부터 지하에서 활동하시면서 우즈베키스탄 독립을 위해 싸우셨죠. 독립 후에도 계속 시민사회 활동을 해오셨고요. 그런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진짜 독립은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소련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땅을 되찾았지만 마음까지 되찾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침략이 시작됐다고요. 어머니는 제게 예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991년 독립 직후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도움을 준 나라가 있었다고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도움을 준 나라 말이에요.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조국을 위해 독일에서 돌아왔는데 결국 더 큰 함정에 빠뜨린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SAP, IBM에서 일할 때는 이런 복잡한 정치적 계산 따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였죠. 분위기는 정말 험악했어요. 시스템 마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하루에 수백만 달러씩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는 거예요. 무라드 백자도프 차관이 제게 말했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중국과 협력하는 게 낫다고 하시더군요. 무라드 차관은 전통적인 관료 출신이에요. 30년 넘게 정부에서 일해오신 분이죠. 안정을 중시하고 마찰을 싫어해요. 그런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병원에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못 찾고 있다. 빨리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고요. 저는 반박했어요. 잠깐의 불편함을 참는 것과 영원한 예속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었죠. 3년만 더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중국의 속국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무라드 차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론으로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고 현실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회의실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어요. 찬성파와 반대파로 완전히 갈라진 거죠. 찬성파는 즉시 협약에 서명해서 시스템을 복구하자고 했고 반대파는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제가 밤새 중국 시스템을 분석해 본 결과를 발표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이미 3년 동안 중국으로 전송되고 있었던 거예요. 위치정보, 통화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심지어 의료기록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즈베키스탄 국민 3천만 명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상 지원이라면서 실제로는 3년 동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시스템 곳곳에 백도어가 숨어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 우리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비밀 통로들이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완전한 감시 체계였어요. 그런데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안드레이 조르킨 보안 책임자가 의심받기 시작한 거예요. 안드레이는 러시아계 우즈베키스탄인이에요. 부모님이 소련 시절에 이주해온 분들이죠. 누군가가 제기한 의혹이었어요. 안드레이가 러시아계라는 이유로 중국과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였죠.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이유로 의심받게 된 거예요. 저는 안드레이를 믿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였고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아졌어요. 회의 중에도 사람들이 안드레이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안드레이 본인도 이런 분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던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에게 따로 말하더군요. 자신이 러시아계라는 이유로 의심받는 걸 안다고 하지만 자신은 우즈베키스탄을 사랑한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외부의 침략도 문제지만 내부의 분열이 더 큰 문제였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머니가 제게 구체적인 힌트를 주셨어요. 30년 전 소련이 무너질 때 우즈베키스탄을 도와준 나라가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나라가 조건 없이 도움을 줬다고요. 어머니가 예전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셨어요. 1991년 12월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의 기사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국이 독립 3일 만에 우즈베키스탄을 승인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저는 급히 조사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1991년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했을 때 한국이 가장 먼저 외교관계를 맺었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었고요. 더 조사해보니 한국의 도움이 단순하지 않았어요. 1990년대 우즈베키스탄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한국 기업들이 투자했고 기술 전수도 해줬어요. 특히 IT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인재들을 초청해서 교육시켜주기도 했더군요.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 정부에 연락을 취했어요.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국제 정치에서 공짜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24시간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조건 없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나라였다면 몇 주는 걸렸을 텐데 하루 만에 결정이 난 거예요. 강혜원 한국 디지털팀 총책임자가 화상회의로 저와 만났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제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강혜원 총책임자는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강혜원 총책임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도 1997년 IMF 때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고요. 그때의 아픔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처럼 느껴진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평생 감정을 별로 표현하지 않던 제가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진짜 가족은 함께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강혜원 총책임자는 구체적인 도움 방안도 제시했어요. 한국의 최고 엔지니어들을 파견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더군요. 중국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고요. 더 놀라운 건 비용 문제였어요. 한국에서는 일체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진짜 무상 지원이었죠. 중국이 무상 지원이라면서 실제로는 함정을 파놨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죠.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3일 후 한국팀이 비밀리에 타슈켄트에 도착했어요. 강혜원 총책임자를 비롯해서 블록체인 전문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 클라우드, 아키텍트 등 최고의 엔지니어 20명이 왔죠.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을 때 느낌이 정말 달랐어요. 중국 기술진들은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겸손하고 친근했어요. 첫 만남부터 편안함을 느꼈죠. 호텔에서 첫 회의를 했어요. 한국팀이 제안한 방법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중국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병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였어요. 강혜원 총책임자가 설명해줬어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분산 처리하고 스타링크 위성통신을 활용해서 외부 차단을 막겠다고 하더군요. 각 지역에 독립적인 노드를 설치해서 한 곳이 공격받아도 전체 시스템은 살아있게 만들겠다고요. 저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7일 만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싶었죠. 3년 동안 구축한 중국 시스템을 일주일 만에 대체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한국팀의 자신감은 대단했어요. 작업이 시작되자 한국팀의 능력에 정말 놀랐어요. 밤낮 없이 작업하면서 하루하루 시스템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24시간을 3교대로 나누어서 쉬지 않고 일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무작정 코딩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아키텍처를 먼저 설계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다중 백업 체계를 구축했죠. 첫날에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서버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작업이었죠. 둘째 날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요. 기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전하는 작업이었어요. 셋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시작됐어요. 은행 시스템, 병원 시스템, 교통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갔어요. 저도 함께 작업에 참여했는데 정말 배울 게 많았어요. 강혜원 총책임자와 함께 작업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이 단순히 기술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쳤을 때 따뜻한 차를 건네주고 걱정이 많을 때 격려해 주셨죠. 한국팀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경쟁하지 않고 협력했어요. 한 사람이 문제에 부딪히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도와줬어요. 이런 팀워크는 처음 봤어요. 한편 중국 측에서는 본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디도스 공격, 해킹 시도, 바이러스 유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보안 기술은 그런 공격을 무력화시켰어요. 실시간으로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이 정말 대단했어요.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공격도 즉시 대응했죠. 넷째 날에는 첫 번째 테스트를 했어요. 작은 규모의 은행 시스템을 가동해 본 거예요. 성공적이었어요. 다섯째 날에는 병원 시스템, 여섯째 날에는 교통 시스템을 테스트했어요. 마지막 일곱째 날 드디어 전체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모든 팀원들이 긴장한 상태에서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시스템 구축 작업 중에 저희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중국 시스템을 분석하던 중 숨겨진 폴더를 찾아낸 거예요. 그 안에는 디지털 드래곤이라는 코드명의 문서들이 있었어요. 문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이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침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종속을 당할 예정이었어요. 각 나라별로 세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1단계는 무상기술 지원으로 의존도를 높이는 것, 2단계는 핵심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 3단계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죠. 우즈베키스탄은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이었던 거죠.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었어요. 더 섬뜩한 건 각국의 정치인, 관료, 기업인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건 기술 지원이 아니라 완전한 첩보 활동이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 했어요.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어요. 강혜원 총책임자와 상의했는데 적극 지지해 주시더군요. 진실을 숨기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피해를 당할 거라고 하셨어요. 국제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언론사들을 초청했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떨렸어요. 이런 큰 발표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자회견 당일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타슈켄트 국제 컨벤션 센터가 기자들로 가득 찼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라섰어요. 준비한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디지털 드래곤 문서, 개인정보 수집 현황, 백도어 설치 내역까지 모든 걸 보여줬어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적어 내려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다양한 질문이 나왔어요. 중국의 반발이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죠. 저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진실을 말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유엔에서도 즉시 반응이 왔어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고 했어요. 유럽연합에서도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중국 정부에서는 강력히 반발했어요. 모든 게 거짓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우리가 공개한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그동안 의심받던 안드레이 조르킨이 사실은 이중 스파이였던 거예요. 중국 측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디지털 드래곤 문서도 그가 확보한 거였어요. 안드레이가 기자회견 후에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3년 전부터 중국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챘다고 해요. 그래서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파리다가 그를 도왔고 함께 증거를 수집했다고 했어요. 안드레이가 제게 말했어요. 자신이 러시아계라는 이유로 의심받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진짜 조국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국적이나 혈통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조국을 결정하는 거더군요. 안드레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파리다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드레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고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하시더군요. 기자회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향이 일었어요. 각국 정부에서 자국의 중국 의존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드디어 한국팀과 함께 만든 블록체인 시스템이 완전히 완성됐어요. 중국의 해킹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이제 우리는 진짜 디지털 독립을 이룬 거예요. 새 시스템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중국 시스템보다 빠르고 안전했어요. 더 중요한 건 완전히 우리 것이라는 거였어요. 외부의 간섭 없이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었죠. 시스템 가동 첫날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은행에서는 ATM이 원활하게 돌아갔고 병원에서는 환자 정보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었어요. 교통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죠.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시스템이 더 빨라졌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안정감이었어요. 그때 무라드 차관이 제게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 보였어요. 그동안 중국 편을 들었던 걸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시더군요. 무라드 차관이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정말 중국과 협력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진짜 강함은 남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라고요. 다른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지지해줬어요. 디지털 독립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파리다가 작업 중에 과로로 쓰러지신 거예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안드레이와 함께 증거 수집 작업을 하시다가 몸이 무리가 온 거였어요.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하더군요.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버티셨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병상 옆에 있었어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받은 것을 돌려주는 기술을 만들라고 한국이 우리에게 준 도움을 다른 나라에도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과거 민주화 운동 동지들, 시민사회 활동가들, 그리고 이번 일을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강혜원 총책임자를 비롯한 한국팀도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안드레이도 눈물을 흘리며 조문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줬다고 그 믿음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제가 장례식장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기술이라는 게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요.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 중에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어요. 소련 시절부터 써오신 일기였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자유는 코딩보다 어렵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많은 걸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코딩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코드가 아니라 마음에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차갑고 논리적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주도로 중앙아시아 디지털 독립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거죠. 각국 정부에 제안서를 보냈어요. 중국의 디지털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모든 나라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심지어 투르크메니스탄까지 모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2025년 3월 타슈켄트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어요. 5개국의 디지털 담당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각국이 겪고 있는 디지털 종속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했죠. 회의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우즈베키스탄만 중국의 표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침투를 당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드래곤 작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카자흐스탄에서는 국가 데이터 센터의 70%가 중국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키르기스스탄은 전자정부 시스템 전체가 중국 기술로 구축되어 있었고요. 타지키스탄은 통신 인프라의 대부분이 중국 장비였어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독립을 이뤘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도 강조했죠. 강혜원 총책임자도 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더군요. 회의 마지막 날, 우리는 아시아 디지털 자유연합 창설을 선언했어요. 디지털 기술로 서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돕는 연합체를 만든 거예요. 연합의 기본 원칙은 간단했어요. 첫째, 디지털 주권 존중. 둘째, 무상기술 공유. 셋째, 투명한 협력. 이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진정한 협력을 하자는 거였어요. 한국은 연합의 기술 파트너가 되어줬어요. 각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사이버 보안 기술을 공유해주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조건 없는 지원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연합 창설 이후 각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은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키르기스스탄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재구축했고요. 타지키스탄은 통신 인프라를 교체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중국의 반발도 있었고 기술적 어려움도 많았어요. 하지만 서로 도우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디지털 독립을 이뤘어요. 더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매일 어머니의 책상에 앉아서 일해요. 국가 디지털청 건물 10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에요. 창문 너머로 타슈켄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요.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기신 메모가 액자에 들어있어요. 자유는 코딩보다 어렵다라고 적혀 있죠. 매일 그 글을 보며 일의 의미를 되새겨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코드는 논리적이지만 자유는 감정적인 거거든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요즘 제가 하는 일은 예전과 많이 달라요. 단순히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해요. 기술을 통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거죠. 얼마 전에는 키르기스스탄 젊은 엔지니어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어요. 우리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배우러 온 거였어요. 제가 직접 교육을 했는데 정말 보람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중국의 압박을 견뎌냈느냐고요. 저는 답했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은 진짜 디지털 독립을 이뤘어요.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시스템을 구축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운 교훈이에요. 기술은 계산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
누가 우리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느냐가 진짜 문제라는 것. 한국은 기술을 주었고 우즈베키스탄은 기억을 지켰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차가운 논리만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기술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고 사람 뒤에는 항상 이야기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독립은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를 기억하는 거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정은 계속될 거예요. 중앙아시아 전체와 한국의 협력도 더욱 깊어질 거고요. 서로의 고통을 기억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면서 말이에요. 그게 진짜 디지털 실크로드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중국이 꿈꾸던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연결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매일 코딩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코딩하고 있어요. 더 자유롭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 전 강혜원 총책임자가 다시 타슈켄트를 방문했어요. 연합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려고 온 거였어요. 공항에서 만났을 때 반가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강혜원 총책임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1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더 따뜻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런 변화를 느껴요. 예전에 차갑던 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념행사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룬 성과를 발표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한 건 앞으로의 비전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중국의 침략에서 벗어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델이 되고 싶어요. 디지털 기술로도 진정한 독립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처럼 받은 것을 돌려주는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무조건적 지원과 따뜻한 마음을 다른 나라들에게도 전해주려고 해요. 이것이 제가 겪은 이야기예요. 디지털 침략에서 디지털 독립까지, 그리고 차가운 기술자에서 따뜻한 사람까지의 여정이었죠.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고 희망찬 순간도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효율성이나 편의성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기술을 만들어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요. 그것이 어머니가 꿈꾸셨던 세상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믿어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